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산 운용사 제33강 제5장 주식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 자산 배분 전략은 말 그대로 이 자산을 배분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뭐 한다고? 이걸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관련된 전략을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입 목적은 과학적인 자산 운용 전략 수립이라든지 투자 목표의 적극적인 수용 등에 있다 보고요. 그 다음 투자, 다 좋은 말들 맡아보면 됩니다.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 배분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이는 사후가 아니라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 배분을 미리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산 운용자의 성과는 벤치마크, 이 벤치마크 잘 알죠? 벤치마크가 뒤에 가면 우리가 노는데, 벤치마크, 이 말은 벤치마크는 운용자가 추구하는 투자 목적에 적합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즉 운용자가 추구하는 투자 목적에 적합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뒤에 벤치마크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폴리오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벤치마크는 이 투자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운용 성과 평가 기준이 됩니다. 운용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이 얘가 하나의 보통 인덱스, 특정 주가 지수에 따라 쭉 수익이 발생하는 인덱스 수익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크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자, 왜 평가되므로. 그래서 최근 자산 운용자의 성과는 벤치마크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전략이 적용된다 해놨습니다. 요즘은 패시브 전략이 아니라 액티브, 이 인덱스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인덱스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합니다. 추구를 할 때 또 말 그대로 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얻어갑니다. 적극적이란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액티브입니다. 액티브가 활동적이죠. 패시브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거고요. 그래서 요즘을 따져가지고, 두 개 따져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제 목적은 액티브 인덱스 전략을 합니다. 액티브 인덱스 전략. 요걸 보통 우리가 요즘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주로 이 인덱스 수익률 자체는 주로 패시브 많이 쓰는데, 패시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우리 최저 수익률 하고 이보다 높은 수익률 따기 때문에 요걸 말 그대로 우리가 뭘 따지대요? 요만큼의 수익률을 이 인덱스 수익률보다 더 수익률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평가 3대 이보다 더 많이 초과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초과 적극적률 사이드 인덱스도 펼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액티브 인덱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틀렸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액티브 인덱스 전략을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인덱스 초과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노는 겁니다. 인덱스 초과 수익률. 그래서 요즘 이거는 인덱스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덱스 자체다 뭡니까? 평가 기준 보고 이보다 높은 수익률, 이걸 넣기 때문에 인덱스는 따질 때 뭐 한다고요? 이보다 초과하는 거니까 액티브 인덱스 수익률 노리는 겁니다. 자, 다음 스타일, 그 다음은 3명이 틀렸고요. 스타일 투자 전략은 운용자들의 전문 분야별로, 운용자들이 하는 전문 분야별, 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자금을 배분해가지고, 투자의 전문성을 기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이 최근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타일 투자 전략을 합니다. 뒤에 볼 것이고요. 자, 밑에 한번 참고로, 그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액티브는 좀 활동적인 것, 적극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패시브는 좀 수동적인 겁니다. 패시브, 소극적 운용 전략이라는 겁니다. 액티브 운용 전략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해가지고 단기적인 초과 수익률을 획득하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주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을 뭡니까? 사면 나중에 돈이 되겠죠. 이익이 되겠죠.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시장 예측 능력과 테마 또는 종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 이런 거 선택하는 것. 또 시장 예측 능력과 테마 이런 거 중요한 게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패시브와 소극 전략은 시장이 효율적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비슷한 정도의 뭡니까? 수익률이 어떤지 또는 이 벤치마크 요 수익률과 간격을 좀 축소해서 비슷하게 하는 이런 것이 주로 패시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패시브는 주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즉 분산 효과를 통한 우리가 장기적인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 펀드, 즉 앞에 지수 연동 펀드 있죠. 특정 주가 지수에 쭉 따라가도록 뭡니까? 펀드를 구성하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패시브 운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씩 놓으니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뒤에 다 또 나올 겁니다. 자세하게. 자, 자산 배분 전략에서 최근 자산 운용 기관들의 운용 전략 동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앞에 얘기했습니다. 주로 뭐였습니까? 자, 앞에 액티브가 뭐예요? 좀 적극적인 인덱스 전략 펼친다. 액티브가 적극적이죠? 이게 최근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투자 전략에 따라서 주로 액티브, 인덱스 전략을 펼친다는 거, 요겁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수익률을 초과하는 운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덱스 요 수익률을 뭡니까? 초과하는 걸 따집니다. 이게 뭐다? 인덱스, 액티브 인덱스 전략이다. 또는 적극적 인덱스 전략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최근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투자 전략에 따라, 자산 배분, 스타일 배분, 정권 선택의 순으로 운영을 받는다. 이제 자산 배분, 이 순서가, 이 스타일 투자 전략은 자산 배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스타일 배분하고, 세 번째. 자, 정권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 요게 3단계라는 겁니다. 단계가. 자산 배분은 주로 누가 하는가 하면, 자산 배분은 주로 투자자가 합니다. 투자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가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는 뭐 한다고요? 이거는 펀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펀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펀드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말 자체가, 이는요, 운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밖에서 투자자가 자산 배분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최근에는 요 운용자의 말 그대로 이 운용자가 행하는 업무 활동 범위가 그만큼 예전보다는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스타일을 배분하는 겁니다. 스타일을 배분합니다. 자, 스타일 배분,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성 따져가지고 스타일을 배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정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정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이거는요, 운용자가 하는 겁니다. 운용자가 합니다. 운용자가 정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게 이게 뭐고, 말 그대로 우리가 단계가 스타일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번은 상관없고, 높은 운용 성과 달성을 위해, 이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펀드 운용자, 즉, 매니저의 업무 활동 범위를 예전보다는 뭡니까? 축소 또는 전문하고 있습니다. 넓게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축소시키거나 또는 전문하고 있습니다. 전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산 배분을 운용자가 했는데 요즘 펀드 밖에서 투자자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일 배분은 말 그대로 요 운용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선택은 운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운전자의 업무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전문화. 자, 그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업무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또 전문화되고 있다 이래 되겠죠. 자, 틀렸고 운용 성과는 벤치마크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던 액티브가 적극적 인덱스 전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최근의 운용 전략은 목표는 인덱스 자,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요 수익률보다 초과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따서 인덱스도 고려하는 거죠. 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액티브 인덱스 전략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인덱스 전략이다. 이 말이 뭔가 인덱스를 따질 때 뭡니까? 좀 더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 액티브. 적극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용자의 요 권한은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뭡니까? 나중에 정권 선택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택만 하는 게 뭐다? 종목 선택만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뭐요? 이게 운용자의 권한입니다. 자, 이제 종목, 다 범위 안에서 정권 선택이 뭐예요? 종목 선택한다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배분은 뭐요? 장기적 자산 배분을 따야 돼. 펀드 밖에서, 즉, 배분 권한은 누가 있다고요? 운용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액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내용을 적어 놓은 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배분 한번 쳐두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번 배분 쳐놓고 보시고요. 간단 추세니까 봐두시고. 자, 넘어가면. 자, 자산 집단의 선택에서 자산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이 아닌 것 해뒀습니다. 자, 이때 자산 집단이 나왔습니다. 자산 집단. 자산 집단이 나왔습니다. 이때 자산 집단은 말 그대로 이거는요, 이 한 개 한 개 이거는요, 개별 자산이 아니고, 개별 정권이 아니고, 이거는 개별 정권의 집합을 말합니다. 집합을 말합니다. 집합을 말합니다. 자, 이게 대한 의사결정이 바로 뭐예요? 자산 집단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개별 정권의 집합이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되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자산 집단.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다. 자산 집단의 기본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봐두세요. 기본 선택. 이거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선택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번에 동질성이 있습니다. 동질성이 있습니다. 이 동질성은 자산 집단 내입니다. 자산 집단 내. 예를 들면은, 자, 지금 현재 요 A 자산의 집단이 있고, B 자산의 집단이 있습니다. B 자산의 집단이 있습니다. A 자산의 집단이 있고, B 자산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때, 동질성이라는 것은, A 집단 내에, 내입니다. 내 밖에 상황이 아니고, 이 내에 속한 뭡니까? 자, 이 자산들은 서로 좀 유사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요 자산 내에 있는 요 자산 집단들은 좀 유사된단 말입니다. 이걸 만나고 이걸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집단 안에 있는 자산들은 좀 유사한 그런 말 그대로 속성을 지어야 된다. 이게 동질성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배타성이 있습니다. 자산 집단 상호 간에 그러니까 여기 A 집단 있는 거 하고 B 집단 있는 거 있죠. 이거 B 집단 자산 있습니다. 요 간에는 뭡니까? 이 상호 간에는 좀 배타지게 됩니다. 배타지게 됩니다. 이때 배타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격이 유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배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집단과 B 집단 뭘 말한다? 이거는 배타직은 이거는요 상호간입니다. 상호간. 그래서 앞에 동질성은 A 집단 안에 있는 자산들이 성격이 뭡니까? 좀 유사한 속성이 있다는 거고 A 집단과 B 집단에 있는 이거는 배타직이 됩니다. 배타직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 이거는 이항이 되겠고요. 이게 배타성이죠. 분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자산은 분산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거와 여기 있는 이거와 이런 식으로 뭔가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는 겁니다. 했을 때 여기다 한 개 더 추가를 더 시키라는 겁니다. 3. 추가를 했을 때 요 자체 요 추가되는 자, 이 추가 요 자산은 좀 더 이거와 좀 분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체계 위험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게끔 좀 뭡니까? 상계수가 낮은데 말이죠. 이걸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때 분산 투자가 큰 것일수록 높은 샤프 비율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괄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괄성은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될수록, 그러니까 네 번째 포괄성은 말 그대로 자산의 종목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수가는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 이게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충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산 집단 내에 실제 투자할 자산 대상 규모와 수가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집단은, 세 번째 보면은, 하나의 집단은 뭐요? 자, 다시 세부적인 자산 집단 구분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의 뭐 자산 집단이 있으면은, 자산 집단이 있으면은 또 이걸 또 쪼갠다는 거죠. 쪼개가지고 뭐요? 발행 규모에 따라서. 발행, 예를 들어서 발행을 들면, 발행 규모에 따라서 또 뭐 우리가 앞에 대형주, 또는 흔히 말해서 우리 중형주 또는 소형주 이렇게 또 나누고, 또 뭐요? 말도 우리가 뭐 평가 정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요? 가치주 또 성장주 이렇게 뭐 쭉쭉 이렇게 뭐면 세 번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밑에 해설의 자산 집단의 선택의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봐주면 되겠죠. 자, 이건 한번 봐주면 되죠. 그러면은 3번 자산 집단의 선택에서 자산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자산 집단 내에 있는 자산 특성은 동일된다. 이게 유사 특성 맞고요. 이게 동일성. 자산 집단 상호 간의 비배타성이 아니라 배타성이죠. 비배타라는 것은 뭐 배타성이 없는 거니까 같다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집단 상호 간에는 뭡니까? 상호 간에는 동질성이 아니라 비배타성이 동질성이에요. 동질성이 아니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B자가 제외돼야 됩니다. 비배타성이 아니라 배타성이죠. 2번이 틀렸고, 자산 집단 뭐요? 위험의 분산 가능해야 돼. 분산 가능성. 상관계수가 낮아서 말살이 가까워져 좋죠. 그래야 포트폴리오 효과 커집니다. 자, 이게 분산 효과. 자산들의 규모와 수가 충분해야 되고, 한 개 더 뭐요? 여러 자산이 포함되어 좋다. 포괄성. 자, 이 포함되고요. 자, 그 답은 2번이 되겠고, 4번. 자산 집단의 선택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자산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은 했습니다. 기존의 자산 집단에 새로운 자산 집단을 추가합니다. 그때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분산 가능성이겠죠? 분산 가능성. 답은 상이 되겠고요. 다음 5번.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의 추정 방법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의 추정 방법인데, 이 기대 수익률의 추정 방법에는 이 보면은 추세 분석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법, 그 다음 근본적 분석법, 한 개 더 시장 공동 예측치 방법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그래서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에는 추세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장기 수익률을 분석해가지고 자산 집단의 과거에 장기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보통 장기 수익률을 보통 20년에서. 장기 수익률 보통 장기 수익률은 기간은 보통 장기간, 보통 20년에서 한 30년까지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 수익률을 그대로 미래 수익률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자산 집단의 과거 장기 수익률을 추세를 예측해가지고 그걸 미래 수익률로 예측하는 방법이 추세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시나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분석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앞에 봤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 경기도를 따질 때 자, 지금 이 기대 수익률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확률 등 봐가지고 경기가 우리가 호황일 때, 그 다음에 경기가 보통일 때, 불안일 때 봐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30%, 그 다음에 20%, 10%만 예상이 되면 보면, 자, 여기다 확률이 만약에 이게 0. 예를 들어서 경기 좋을 때 0.2, 경기가 보통일 때가 0.50%, 경기 좋을 때가 불안일 때가 0.3 본다면은 가까이 곱하죠. 곱하면 이게 얼마 되죠? 3, 6%. 그 다음, 이는 자, 10%. 그 다음, 해보면은 3%. 합치면 얼마 나오죠? 합치면은, 자, 19%.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말 그대로 요 시나리오 분석법입니다. 일명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자, 그러니까 확률하고 예상 수익률하고 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 발생하는 거죠. 기대니까. 미래 발생 가능한. 이런 걸 가지고 풀어내는 게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 분석법은 과거 시계열 자료에다가 미래 기대치의 변동을 풀어냅니다. 예를 들면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하는 건데, 주로 이건 보통 우리가 CAPM이라든지 회기 분석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장 공통 예측치는 시장 참사 간의 공통적인 미래 수익률에 대한 예측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추세 분석법,
시나리오 분석법, 근본적 분석법, 시장 공동 예측치 사용법 등이 있습니다. 한번 봐놓죠. 근데 위에 보니까 5번에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법이 아닌 것 했죠. 시장 가치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 가치 접근법은 이거는 뒤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입니다. 이는 전략적 사망의 시장 가치 법은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는 수익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거는요. 이거 자체는 이 시장가치 접근법은 말 그대로 개별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에 구성 비율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할 겁니다. 자, 그 답은 사망이 되겠고. 다음 6번. 다음 아래 보기와 같은 수익 방식으로 수익을 측정 방법 나왔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 다양한 경제 계수 간의 성을 고려하여 수익률의 추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시뮬레이션을 주로 활용하되 확률 이런 걸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갭수 있다. 이거는 시나리오 분석법이죠. 시나리오 분석법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논다면은 요 시나리오 분석법 이게 제일 많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기대수익을 딱 확률을 곱한 다음 이 각각의 기대수익을 딱 각각의 확률을 곱한 다음 그 주어진 값을 합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수를 푸는 이거는 계산 문제 한 번씩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 분석법 이겁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요. 다음 7번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과정 순서가 자, 과정 순서가 2단계부터 올바르게 배열된 것 해놨습니다. 이때 전략적 자산 배분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산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적인 자산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주로 이거는 보통 보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로 주 초점이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자, 되는데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앞에 투자 목적하고 투자 제약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산 집단을 선택합니다.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산 집단 이렇게 이렇게 쭉 있으면 자산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런 식으로 자산 집단을 이렇게 자산 집단을 이렇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고 이게 디귿이겠네요.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러 자체로 있겠죠. 선택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자산별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상관관계를 추정합니다. 상을 추정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제 자산 집단별로 요거에 뭡니까? 상관관계를 추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니은이겠죠. 니은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뭘 한다고요? 자, 자산 집단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역, 리언, 디귿. 여기에 보니까 리얼, 미엄, 비엄. 여기에 시연, 리형, 디귿이 있다면 리언, 디귿이 있다면 뭡니까? 요거와 요걸 이렇게 배분하는 것. 요게 이제 뭐 한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최적 자산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나온 단계가 기억이겠네요. 그 순서는 일단 제일 먼저가 투자 목적 및 투자 제약 조건의 판단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산 집단의 요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자산 집단 간에 상관계수하고 위험 등을 추정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이것은 이제 또 다시 최적 자산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순서는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한번 보시고. 다음 8번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략적이라 하면 주로 이 전술적을 짜기 전에 전략적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소극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하고, 특히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공하겠지만은 시장 가치 접근법, 그 다음에 위험 수익 접근법. 위험 수익 접근법이 뭐예요? 앞에 말 그대로 이게 집에 올리죠. 그래서 시장 가치 접근법이 이 전략적 전술 방법에 전략적 전술 자산 배분이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는데, 전략적은 주로 좀 장기적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서 주로 이 자산 배분 비율입니다. 자산 배분 비율.
자산 배분의 비율을 결정하는 거고, 전술적은 좀 더 우리가 단기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단기적 전략으로서 주로 이는 뭐요? 이런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산 결정된 이걸 자산 배분 비율을 이거는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는 주요 포인트는 시장의 효율성을 전제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의 뭐예요? 이거는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합니다. 효율성을 전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보면은 주로 이거는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초점 둡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우리가 뭐요? 시장 가치 접근법이 있습니다. 시장 가치 접근법은 말 그대로 시장 뭐요? 우리가 자지, 시가총액 비율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같게 놓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접근법 나오는데, 시장 가치 접근법은 자, 지금 현재 우리가요, 시장 자지 뭐요? 자, 시가총액의 비율, 시가총액 비율하고, 그 다음에 각 자산의 시장 자지 시가총액 비율하고, 각 자산의 뭡니까? 포트폴리오 요 구성에 요 뭐요? 요 비율을 갖게 놓고 하는 겁니다. 비율을 갖게 놓고 하는 거죠. 갖게 놓고 하는 게, 구성 비율을 갖게 놓고 하는 이게 뭐요? 시장 가치 접근법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놓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수익 접근법이 있는데, 위험 수익 접근법이 바로 이게 지배 원리입니다. 앞에 지배 원리. 위험 수익 접근법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배 원리죠. 지배 원리에 따른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를 이해하는 것. 효율적 프론티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기간모방법은 특히 보면 보통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런 거, 유사기간 쓰고 있는 걸 모방합니다. 그래서 유사기간모방법이 있습니다. 유사기관 모방법 보고 있습니다. 주로 뭐 앞에 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등에 쓰고 있는, 등에 상호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별 특수상을 고려한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자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다? 맞아,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사례는 인덱스 전략입니다. 인덱스 전략이죠. 전략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 전략은 이거는 주로 역투자 전략, 정권의 과잉 반응을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이 전술적 일어날 뒤에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하겠습니다. 뭐 가치평가 모형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모형에 보면 주로 앞에 얘기했다시피 뭐 기본적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 분석 이런 것들, 포뮬 플랜, 저평가주 매수, 고평가주 매수 전략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술적 전략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의 실행법과 가장 그냥 먼 끝에 놨습니다. 앞에 뭐요? 자, 가치평가 모형 이거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내재 가치하고 우리가 시장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저평가된 그런 자산보다는 이건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 좋아요. 이거는 전술적 분석이 됩니다. 자, 전술적 분석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위험 수익의 제작 방법, 평균 분산 모형 이용이죠. 자, 이게 바로 지배 원리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투자자별 특수 사항을 고려한 방법. 그 다음에 한 개 더, 다른 유사기관의 자산을 모방하는 이런 것들은 뭐다? 2, 3, 4는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도 한 개 더 있었죠? 시장 가치 접근법도 역시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답은 9번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10번.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전술적은 이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뭔다고요?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획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을 획득하려는 건 주로 요 전술적이랍니다. 초과 수익률을 획득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항 옳지 않은 것은 10번. 시장에 이거는 주로 변화 방향인데 이거는 장기가 아니라 주로 이거는 중단기적인 시장 변화입니다. 중단기적인
요 시장 변화를 예측해가지고 사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이 전술적입니다. 중단기적인, 그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자산 구성을 이 결정한 거는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전략적이고 이걸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변동시켜 나가는 것은 전술적입니다. 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여 펀드에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주로 기본적 분석이겠죠. 기본적 분석. 주로 이건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역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역투자 전략. 그러니까 저평가된 것들은 올라갈 거니까 사고, 높게 평가된 건 내려올 거니까 만다고요? 팔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투자 전략에 들어가겠습니다. 역투자 전략. 그래서 이 항은 역투자 전략. 투자 전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장에 자, 효율성을 전제하여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자, 사망은 이거는요, 전술적이 아니라 사망은 전략적이죠. 그 사망은 답이 사망이 되겠네요. 우리 전술적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단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뭡니까?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가는 것으로 주로 역투자 전략이나 정권시장의 과잉 반응이 있습니다. 자, 과잉 반응. 자,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과잉 반응 좀 하겠지만은 앞에 제가 역투자 전략은 이거는 과소평가된 이러한 자산은 뭘 하고? 매수를 하고, 과대평가된 자산은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노리는 것. 이거는 역투자 전략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네 번째 보면, 자, 자산 집단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재 가치를 향해 들어온다는, 평균 반전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내재 가치가 있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내재 가치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내재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고, 시장 가치가 예를 들어서 70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요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를 향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럼 장기적으로는 맞는다는 거죠. 이게 1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뭘 해놓으면 이걸 우리가 과소평가 된다는 겁니다. 과잉반응에 의해서. 그럼 나중에 이거 사놓으면 더 되겠죠. 자, 이게 됩니다. 자, 얼마 생깁니까? 30만큼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이용한다고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평균 반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평균 반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뭐다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정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입니다. 정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이라는 겁니다. 논리는 비슷합니다. 다 논리가. 자, 이건 일시적으로 이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 반응에 의해서 이런 게 가격 차고 발생하죠. 가격 차고에서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차고에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정권의 이거는 과잉 반전.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되고요. 11번. 다음은 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 배분 비율을 적절하게 수정해 나가는 전술적 자산 배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쫙 보면 되겠습니다. 역투자 전략은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논리가 다 비슷합니다. 시장 가치가 뭔다고요? 자, 상승하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하는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올라간다 말은 매도한다. 이게 뭐냐면 고평가주. 그러니까 역투자 전략은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치 올라가면 이거 뭔다고 이거는 고평가주, 이걸 고평가주랍니다. 이건 매도해버리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은 뭡니까? 떨어지면은 빨리 매수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역투자 전략. 시장이 떨어질 때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고평가주는 매도하고, 저평가주는 매수한다 이 말입니다. 하락하면. 자, 역투자. 자, 정권시장에, 자, 좀 더 역투자 전략은 제가 사항할 때, 표물로 풀이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가치의 과잉 반응 현상은 시장의 과잉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가격 착오 현상을 이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장의 과잉 반응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또는 비관적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 앞에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뭡니까?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뭐요? 일시 과잉 이런 것들은 다시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가 돌아온다는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뭐요? 과잉 반응입니다. 과잉 반응상. 그 다음에 자 기본적 분석은 과거 일정 기간 주가 거래량의 변동 나왔습니다. 주가 거래량의 변동상을 해가지고 거래 시점을 찾는 것은 뭐다? 이는 기술적 분석이죠. 이미 한 거죠. 근데 기본적 분석은 이게 아니라 주로 뭐요? 자, 기업 자체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주가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주로 정권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근데 기술 분석은 주로 앞에 거래소에 과거 주가나 거래량의 변동 양상을 해가지고 주로 추세 시기를 분석한다. 매매 시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도포나 패턴, 추세 분석 등을 이용하는 것은 기술 분석으로 이미 한 거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이거는 사망은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부에 뭐요? 재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배당 평가라든지 이익 평가,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그 답은 사망이 되겠고 기술적 분석 바꿔야 되겠죠. 표물로 풀어놨습니다. 이게 장 앞에 서면도 역투자 전략 이런 것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표물 풀에는 표물료가 말 그대로 이게 뭐요? 우리가 한 게 계획이죠, 계획. 표물료 딱 틀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이고 앞에 저항선은 고점을 연결하는 게 저항선이고 지지선은 저점을 연결하는 게 지지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쭉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주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라면 요즘에 가까울 때 이때 뭐 한다고요? 이때 가까울 때는 매수를 한다는 거죠. 매수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올라가면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뭡니까? 요만큼 올라오면 다시 다음 내려가겠죠. 이때는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때 오히려 뭡니까? 올라갈 때 오히려 매도를 하고 요 순위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고 지지선에 요 가까워져 오면 이때 이 시점에서 뭡니까? 매수를 한다는 거죠. 다음 올라갈 예상해가지고 이게 바로 말도 거꾸로 간데서 이게 역반응입니다. 내려가는데 매수하고 올라가는데 팔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항선 가까이에 이지선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 떨어질 걸 예상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말도 표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이게 뭐다고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게 뭐다? 역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1항 나와 있는 역투자 전략의 하나입니다. 하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1항은 제가 4항 때 설명도 했습니다. 자, 봐면 되고요. 다음 12번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의 실행 도구 중 기본적 분석의 도구가 아닌 것 나왔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거니까 기업 내부의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거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평균 평가 모형, 이익들 가지고 따지는 것, 이익 평가 모형,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 모형, 요인 분석, 요인 모형은 주로 계산적 계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온다. 근데 좋은 것은 추세 분석 이거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의 변동을 가지고 풀어냅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이나 도표에 있으면 봉도표 같은 거 기억나죠? 봉도표 이런 거, 그죠? 봉도표 이런 거, 그죠? 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패턴이라든지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거는 기술 분석입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답은 2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추세 분석은 기본적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의 도구가 됩니다. 다음 13번에 자, 다음 중 보험 자산의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보험 자산 배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뭐한답니까? 투자자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좀 극단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비정상적인 투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목표 수익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걸 많이 쓰는 거는 일정 기간에 목표 수익을 달성해야 돼요. 그것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주로 이게 뭔가 하면 연기금이나 투자가 주로 보험회사가 많이 씁니다. 보험업자. 이는 연기금이나 보험업자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투자자는 주로 이거죠. 그래서 이때 이 보험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주로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에 특정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는 연기금, 그 다음에 보험에 관계된 요 보험, 자, 업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위험은 상당히 뭡니까? 좀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극단적인 위험은 회피합니다. 극단적으로 위험은 좀 회피합니다.
회피하고, 그렇지만 또 뭡니까? 위험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 이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좀 비이성적인 투자를 합니다. 이성적인 투자자를 존재합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1항 봐보죠. 자,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투자 성과를 만들기 위해 뭐요? 펀드의 자산 구성 비율을 동적으로 착 바꿔나갑니다. 이건 동적이 뭐예요? 초단기적으로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자금 운용. 그러니까 앞에 연기금이라든지 특히 누구의 앞에 보험업자들의 유효한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또 극단적으로 위험을 좀 피하려 합니다. 왜? 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는 비정상적인 투자자죠. 자, 그 다음에 장래 시장 상황 예측하여 아닙니다. 이는 주로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말 그대로 현재 시장 가격 변화 추세만 의존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미래 예측치를 사용치 않습니다. 미래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래 예측치를 사용치 않고 시장 가격 변화 추세만 의존하는 좀 수동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14번. 자, 요 14번 한번 별 붙여놓죠.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CPPI입니다. 전략. 자,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투자 기간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가를 추정합니다. 해가지고 이 범위를 전제로 해가지고 큐선의 즉 성수에 해당하는 액수를 주식에 직접 투자합니다. 이런 전략인데 이건 좀 계산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고정 비율 포트폴리오 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에 틀린 것은 변동성의 추정은 필요 없지만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투자 기간이 사전에 정해질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자, 있다. 아닙니다. 이는 투자 기간은 반드시 사전에 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 1번 틀렸고요. 선행 조정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고 유연합니다. 단순하다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간단한 모형을 이용한다 이 말이고, 간단하다 이 말이고, 유연하다는 말 자체는 각종 변수의 값이나 원하는 전략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면 수시 변경이 되는 게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사전에 정의된 각 시점별 최저 보장 가치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시점별 최저 보장 가치는 무위험 수익률만큼 매일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한번 별 붙여놓고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봐놓으십시오. 그 답은 1번이 되겠고, 이건 14번이 중요하니까 이는 별 붙여놓고 한번 봐도 됩니다. 이는 가정상의 문제를 봐도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1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보너스는 항상 곡선이고 실제 채권의 가격은 듀레이션 수준의 가격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과 실제 채권의 이 오차는 보너스이 클수록 뭡니까? 클수록 그만큼 커질수록 그만큼 더 커집니다. 오차는. 그죠? 커진다. 그 다음에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표면 이자율이 낮거나 만기 수익률이 낮을수록 보너스는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앞에 표면 이자율이 낮거나 자,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뭐 한다고요? 채권 수익률 만기 수익입니다. 보너스는 더 커진다. 같은 맥락으로 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36건을 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채권 보너스하고 듀레이션 이어보는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요 관계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맞춰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봐줘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